나 치매 아니다. 엄마,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아니야. 그 순간 미순 씨는 감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너희가 내 재산 노리는 거지?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럼 뭐야? 왜 갑자기 이런 서류를? 미순 씨는 손발이 덜덜 떨렸어요. 갑자기 이 서류들은 뭘까요? 자식들이 정말 미순 씨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내 이름은 김미순입니다. 85살이에요. 남편 죽은 지 10년. 혼자 산 지도 10년. 이제 익숙해요. 무릎 아픈 것도, 허리 굽은 것도, 밤에 잠 못 자는 것도 다 익숙해요. 그런데 요즘 딸이 이상해요. 수미가 갑자기 자주 와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던 애가 일주일에 2번씩 와요. 며느리까지 데리고 와서 집안을 돌아다녀요. 엄마, 냉장고 좀 확인할게요. 화장실 청소는 잘하세요? 약 빼먹은 건 없죠? 물어보는 것 투성이에요. 그리고 작은 공책에 뭔가 적어요. 사각사각, 사각사각. 그 소리가 무서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수미야, 뭘 쓰는 거니? 아, 그냥 메모하는 거예요. 수미가 제 눈을 피하며 말하더군요. 그냥? 뭘 그냥 메모하는 걸까 궁금해져요. 며느리는 더 이상해요. 화장실 문고리 잡고 흔들어 봐요. 부엌 가스레인지도 만져봐요. 현관문 잠금 장치도 확인해요. 뭐 하는 거니, 지연아? 아, 그냥 점검하는 거예요. 어머니, 또 그냥이네요. 뭔지 모르게 자꾸만 불안해졌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잠깐 잠에서 깼는데 거실에서 소곤소곤 소리가 들렸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병원에서도 그랬잖아. 혼자 두면 안 된다고. 그럼 이제 결정해야겠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 수미까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들을 하는지 아시겠나요? 제가 바보가 아니에요. 85살까지 살면서 이런 일 못 본 줄 알아요? 우리 동네 박씨 할머니도 그랬어요. 딸이 자주 와서 이것저것 점검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요양원 갔대요. 이씨 할아버지도 요양원에 갔어요. 아들이 와서 집 고치겠다고 하더니 결국 팔아버렸대요. 이제 내 차례인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베개가 눈물로 젖어요. 언제 올까? 언제 나를 데려갈까? 그런 생각만 해요. 근데 말이에요. 정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도 자식들한테 그랬거든요. 너희들 고생시키기 싫다. 나는 나중에 요양원 갈 거야. 그때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미안해서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돌아오는 거네요. 부메랑처럼. 내일 수미가 또 온대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과연 뭘까요? 어디로 보내려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수미가 일찍 왔어요. 9시예요. 평소보다 2시간 빨라요. 엄마, 병원 가요. 갑자기요?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요? 걱정하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수미가 덧붙였어요. 검진 받을 시기라고 의사가 그랬어요. 거짓말인 걸 알아요. 제가 언제 정기 검진 받으라고 연락받은 적 있어요?
하지만 말 안 했어요.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군요. 그 소리가 크게 들릴까봐 얼른 방에 들어가 가방을 들고 따라 나섰어요. 병원 가는 길에 수미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혼자 계시기 힘들죠? 괜찮다. 넘어진 적은 없어요? 없다. 밤에 잠은 잘 와요? 잘 온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더 빨리 끌려갈 것 같아서요. 수미는 뭔가 계속 물었지만 저는 창밖을 멀뚱하게 바라보며 짧게 대답하다 보니 병원에 도착했어요. 정형외과였어요. 왜 정형외과일까요? 의아해졌어요. 의사가 젊더라고요. 제 손잡벌이에요. 어르신, 걸어보세요. 시키는 대로 걸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무릎이 많이 아프시죠? 조금요. 허리는 어떠세요? 그저 그래요. 저에게 몇 가지 확인한 의사가 수미를 보며 말했어요. 보호자분,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수미가 나갔어요. 저는 진료실에 혼자 남았어요. 벽에 붙은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어요. 의사가 수미와 무슨 말을 하는지 불안해지더라고요. 10분 후에 수미가 의사와 함께 들어왔어요. 수미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저를 보고 의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혼자 사시면 위험합니다. 작은 사고도 크게 될 수 있어요. 넘어지시면 큰일이에요. 가족분과 상의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의사 말에 대꾸하고 싶은 걸 참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위험하다고요. 안전한 환경이요. 넘어지면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바보가 아니니까요. 여기저기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걸 꼭꼭 집어서 말하는 의사가 괜시리 원망스러웠어요. 집에 오는 길이 조용했어요. 수미가 말이 없었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니까 며느리가 와 있더군요. 그리고 탁자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두꺼운 서류요.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앉으세요. 지연이가 의자를 빼줬어요. 그리고 수미가 서류를 펼치더군요. 엄마, 서명 좀 해주세요. 서명하라는 말에 겁부터 덜컥 났어요. 수미가 볼펜과 함께 내미는 서류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글씨가 너무 작았어요. 안경 써도 잘 안 보였어요. 뭔 서류니? 애써 태어난 척하며 물었죠. 법적인 거예요. 엄마 안전을 위한 거예요. 법적인 거? 자세히 설명 좀 해주겠니? 복잡해요. 그냥 서명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불안한 제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다.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서명해. 침착하게 말한다는 게 그만 목소리가 커졌어요. 수미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소리 지른 걸 처음 봤나 봐요. 엄마, 왜 그러세요? 저는 애써 외면했던 제 마음속 불안함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거 혹시 요양원 보내려는 서류 아니냐? 잠시 정적이 흘렀고 딸과 며느리가 서로 쳐다봤어요. 지연이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어머니 재산. 보호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났어요. 재산 보호라고요? 제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재산 보호해요? 이 허름한 집 하나뿐인데요. 정확히 뭔지 말해. 제가 단호하게 물었더니 수미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치매 오면 재산 관리 못 하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기어코 수미 입에서 치매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나 치매 아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아니다. 그 순간 감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너희가 내 재산 노리는 거지?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럼 뭐야? 왜 갑자기 이런 서류를? 수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가 혼자 있으면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수미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이 아이도 무서운 거예요. 엄마가 혼자 쓰러져 있을까봐, 치매 걸릴까봐, 사기당할까봐. 하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제 인생을 빼앗길 순 없어요. 전 침착하려 애쓰며 다시 한번 단호해지기로 했어요. 서명 안 한다. 엄마, 절대 안 한다. 서류를 밀쳐버렸어요.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날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수미와 지연이는 서류만 주워서 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침실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생각이 났어요. 1년 가까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 때문에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병원에 오는 자식들을 보는 게 안타까웠어요. 당신 가고 나 혼자 아프게 되면 나는 요양원 갈 거야.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 그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순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집이 최고야. 눈물이 났어요. 맞아요. 집이 최고예요. 아무리 낡고 불편해도 제 집이 최고예요. 여기서 남편과 살았어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웃고 울었어요. 이 집이 제 인생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베개가 눈물로 젖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혹시 내가 틀렸을까? 혹시 수미 말이 맞을까? 혹시 나 혼자 있는 것이 정말 위험할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들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열었어요. 신문을 가져오려고요. 그런데 현관 앞에 또 서류가 있었어요. 요양원 팸플릿도 있더군요. 행복한 노후, 안전한 보금자리. 그런 글자가 보였어요. 그 순간 힘들게 붙잡고 있던 제 모든 것이 끝도 없이 저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 이제 끝이구나.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서류들을 집어들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처음 보는 전화번호였어요. 누구의 전화였을까요? 그 전화 한 통이 제 운명을 바꿨거든요. 여보세요? 미순이니? 나 은희야.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은희라고요? 50년 넘게 못 본 여고동창 은희였어요. 은희야?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수미가 알려줬어. 우리 딸이 수미랑 연락하고 있더라고. 수미가 은희의 딸 민정이와 연락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미순아, 우리 만나자. 너도 혼자고 나도 혼자잖아. 우리 옛날 얘기하면서 살자. 50년 만에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는 은희가 갑작스럽긴 했지만 너무 반가웠어요. 저도 여고 시절 단짝이었던 은희가 늘 그리웠거든요. 그리고 은희가 물었어요.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자식들이 잘해줘?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잘해주긴. 너무 잘해줘서 문제야. 무슨 소리야? 요양원 보내려고 해.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묻어두었던 가슴속 말이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왔어요. 뭐? 은희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조급한 목소리로
계속 물었어요. 왜? 아프기라도 해? 아니야. 혼자 살면 위험하다나 뭐라나. 어이없네. 우리가 몇 살인데. 그러게요. 85이면 늙긴 했지만 바보는 아닌데요. 미순아,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이리 와. 나랑 같이 살자. 그 말이 너무 반가웠어요. 요양원에 가는 것보다 은이랑 같이 사는 게 백배 천배 행복하겠지요. 하지만 헛된 꿈일 뿐이었어요. 미쳤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옆집이 비어 있어. 전에 살던 할아버지가 자식네로 갔거든. 우리는 전원주택에서 둘이 오순도순 함께 살면 이것도 좋을 거고 저것도 좋을 거야. 이런 상상 속 이야기로 한참 동안 수다꽃을 피웠어요. 은희는 빨리 한번 만나자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어요. 내일이라도 보면 좋은데, 지금이라도 당장 은희에게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요양원에 있는 제 모습으로 가득 차서 엉망이었어요. 내가 요양원에 있으면 은희는 나를 만나러 와줄까? 저는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흉이 될까봐 속으로 생각하면서 담담해지려 노력했어요. 그래, 곧 만나자. 그렇게 지키지도 못할 것 같은 약속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죠. 허황된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처럼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에 수미가 왔어요. 엄마, 나들이 가요. 어디? 좋은 곳이 있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뭔가 수상했어요. 수미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가방은 간단히 챙기세요. 가방? 옷 몇 벌만 넣으면 될 거예요. 나들이 가자면서 옷가방을 챙기라는 딸아이가 더욱 수상했어요. 당일치기 아니니? 아니요. 하룻밤 자고 올 수도 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결국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하룻밤이 아니라 영원히 자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어요. 수미야, 진짜 어디 가는 거야? 좋은 곳이에요, 엄마. 좋은 곳이라네요. 저한테 좋은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거부하면 더 이상할 것 같았어요. 작은 가방에 옷 몇 벌을 넣었어요. 속옷, 약, 그리고 남편 사진 하나. 남편이 마지막에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나도 이제 가나 봐. 가방을 들고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내 집을 보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차에 탔어요. 수미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편하게 앉으세요. 어떻게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차가 출발했고 우리 동네를 벗어났어요. 50년 넘게 살던 동네가 점점 멀어졌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다시 못 올 수도 있구나. 창밖을 봤어요. 아는 가게들이 지나갔어요. 동네 슈퍼, 약국, 미용실. 다 추억이 있는 곳들이에요. 엄마,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수미가 물었어요. 없다. 거짓말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차는 서울을 완전히 벗어나서 고속도로에 올라갔어요. 아, 정말 요양원에 가는구나. 서울 안에는 요양원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시외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할머니들도 그랬어요. 자식들이 데리고 시외로 나가더라고요. 처음엔 놀러 간다고 했는데 결국 안 돌아왔다더라. 동네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제 차례인 거예요. 수미가 켠 라디오에서 제가 좋아하던 옛날 가요가 나왔어요. 이런 순간에 좋아하던 노래가 반가운 내 자신이 서글퍼져서
쓴웃음이 나왔어요. 1시간쯤 갔을까요? 차가 고속도로를 벗어났고 주변에 논밭과 산이 보였어요. 정말 시골이었어요. 여기 어딘가에 요양원이 있구나. 입이 마르고 다리가 떨렸어요. 엄마, 목마르시죠? 물 드세요. 딸아이가 주는 생수를 손이 떨려서 제대로 못 잡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또 거짓말이었어요. 차는 좁은 길로 계속 들어갔어요. 양쪽에 나무가 많았고 집들이 드문드문 있었어요. 전원주택 같은 집들이었어요. 아, 요양원도 전원주택같이 만드는구나. 요즘은 그런가 봐요. 아파트 같은 요양원 말고. 거의 다 왔어요, 엄마. 정말 끝이구나. 정말 마지막이구나. 참으려고 했는데 자꾸 눈물이 났어요. 엄마, 왜 우세요? 그냥 좋은 곳이에요. 걱정 마세요. 좋은 곳이라고 해도 제 집은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남편과 함께 살던 제 집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차가 속도를 줄이면서 천천히 갔어요. 곧 도착한다는 뜻이었어요. 엄마, 저기에요. 수미가 앞을 가리켰어요. 예쁜 집이 보였어요. 정말 전원주택이었어요. 하얀 벽에 빨간 지붕. 앞에 작은 마당이 있었어요. 요양원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구나.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간판이 없었어요. 땡땡 요양원 이런 간판이 없었어요. 차가 멈췄고 운전석에서 내린 수미가 말했어요. 엄마, 도착했어요. 정말 도착했구나. 새로운 감옥에. 차문을 열기가 무서웠어요. 이 차에서 한번 나가면 다시는 우리 집에 못 갈 것 같았어요. 엄마, 내리세요. 수미가 차문을 열어줘서 할 수 없이 내렸어요. 배려하는 건가? 차문을 열어주는 것이 수미의 마지막 배려인 것 같았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공기도 좋았지만 저에게는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요양원 치고는 좋은 곳이네. 그래도 요양원이 내 집만은 못하지.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수미가 차에 있던 제 가방을 들고 서서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엄마, 들어가요.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저를 수미는 왜 이리 서둘러 들여보내려는 걸까요? 그런 딸아이가 원망스러웠어요. 발이 안 떨어졌어요. 엄마, 잠깐만. 마지막으로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서글프게 느껴졌어요. 여보, 나 이제 간다. 남편한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때였어요. 집 앞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들리는 목소리. 미순아. 어디서 들은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고개를 돌렸을 때 문 안쪽에서 나온 사람은 머리가 하얗게 센 저보다 조금 작은 할머니였어요. 그 얼굴, 그 목소리, 은인이 50년 만에 보는 은이었어요.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은이었어요. 웃는 모습이 여고 시절 그때와 똑같았어요. 미순아, 정말 왔구나. 은희가 뛰어왔어요. 진짜 뛰어왔어요. 85살인데 뛰어왔어요. 그리고 저를 꼭 껴안았어요. 미순아, 보고 싶었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은희야, 정말 너야? 그럼 가짜야? 미순아, 나 은희 맞아. 품에 안긴 은희가 따뜻했어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여기가 요양원이 아니라는 걸, 은희가 사는 집이라는 걸. 미순아, 놀랐지?
갑자기 전화해서 놀랐어. 정말 놀랐어. 미안해. 하지만 내가 좀 급했거든. 급하다니? 뭐가 급한 일인데? 너가 혼자 있으니까 걱정됐어. 우리 딸 민정이가 수미랑 통화하고 말해줘서 알았거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수미가 은희 딸 민정이랑 통화하면서 제 이야기를 했나 봐요. 아픈 엄마가 혼자 지내는 것이 걱정된다고 은희는 그동안의 일을 한꺼번에 쏟아내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이 수미랑 통화하고 나서 엄마 미순 이모 혼자 계신데 같이 살면 어때? 그러더라고. 같이 살라고 우리 둘이 같이. 그 말이 너무 반가웠어요. 하지만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수미 앞에서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은희에게 물었어요. 은희도 나와 같은 생각인지 궁금했어요. 근데 은희 너는 나랑 같이 사는 거 뭐라고 대답했니? 나도 좋다고 했지. 혼자 있으니까 심심했거든. 은희도 외로웠구나.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저는 은희의 손을 꼭 쥐었어요. 미순아, 우리 같이 살자. 은희가 너무 조급해 한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살자고? 여기서? 응, 옆집 있어. 빈집이. 은희가 옆집을 가리켰어요. 똑같이 생긴 전원주택이 있었어요. 저 집이 비어 있어. 임대하려고 했는데 네가 오면 좋겠다 싶었어. 눈을 반짝이며 신나서 말하는 은희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전원주택에서 은희랑 둘이 살면 요양원 안 가도 되겠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머릿속에 줄줄이 떠올랐어요. 돈은? 미순아, 걱정하지 마. 수미가 벌써 다 알아봤어. 미순아, 옆집으로 이사 올 수 있지? 이사를?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가 뭐야? 우리 나이에. 맞는 말이지요. 우리 나이에 갑자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돈은 정말 괜찮아? 그건 걱정 마. 우리 아들이 다 알아봐서 수민이가 계약했어. 민철이가 알아보고 수미가 계약을 벌써 했다고? 저는 은희와 수미를 번갈아 보았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딸에게 확인해야 했어요. 수미야, 왜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그때 쑥스러운 얼굴로 수미가 말했어요. 요양원은 엄마가 싫어하실 것 같고, 그렇다고 혼자 두자니 불안하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엄마 친구분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 없을까 해서 찾아봤거든요. 엄마한테 내색도 못하고 고민했을 수미가 안쓰럽고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수미의 손을 꼭 잡아 주었어요. 엄마, 민정 씨랑 민철 오빠가 많이 도와줬어요. 전세금은 영훈 오빠가 해줬어요. 저도 좀 보탰고요. 은희가 수미의 등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아들 영훈이었어요. 어머니, 놀라셨죠? 직장에 있어야 할 아들이 지금 내 앞에 있었어요. 놀라기도 했지만 걱정이 됐어요. 너는 회사 안 갔니? 여기서 뭐 해? 저도 집 보러 여기 왔어요. 뭐라고? 너도 여기로 이사 오려고? 영훈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내년에 은퇴하면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랑 같이요. 아들의 말에 걱정이 됐어요. 정말? 근데 그게 너 혼자 결정할 일이니? 네.
지연이도 찬성했어요. 그때 며느리 지연이가 환한 얼굴로 인사했어요. 어머니, 저도 왔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지연아, 너도 여기 집 보러 온 거야? 네. 여기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한 거니? 영훈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은 저 은퇴하고 나면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다고 예전부터 생각했어요. 진지하게 말하는 영훈이 옆에서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 있었죠. 그런데 수미가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된다고 이것저것 알아봤나 봐요. 마침 은희 이모 이야기 듣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지연이가 제 팔짱을 끼며 영훈의 말을 거들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친구분이랑 같이 계시고 저희는 바로 옆에 있고 얼마나 좋아요? 며느리가 아이처럼 신난 얼굴로 저를 보았어요. 수미도 지연이와 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때 은희가 집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미순아, 저 집이 미순이 네가 살 집이고 이 집이 내 집이야. 그리고 저쪽 집을 영훈이가 얻을 거야. 은희 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을 보니까 또 다른 집이 있었어요. 새 집이 다 붙어 있네? 응. 담장 하나씩 사이에 두고. 그럼 진짜 가까이 사는 거네? 그렇지. 뭐 일 있으면 바로 넘어갈 수 있어. 어때? 좋지? 목이 메어 대답을 할 수 없었죠.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왔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은희가 옆에 있다는 것, 그리고 아들, 며느리까지 가까이 있다는 것.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 은희 전화를 받았을 때 상상했던 꿈 같은 일들이었어요. 그때는 허황된 꿈이라 생각했던 저는 허벅지를 꼬집어 보듯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뭐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도 괜찮을까? 은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순아, 우리 나이에 뭐가 괜찮고 안 괜찮아? 그건 그런데 살아있을 때 재미있게 살아야지. 혼자 있으면 재미없잖아. 둘이 있으면 재미있어. 옛날 얘기도 하고 텔레비전도 같이 보고 네가 아프면 내가 돌봐주고 내가 아프면 네가 돌봐주고 요양원에서는 남이 돌봐줘요. 돈 받고 여기서는 친구가 돌봐줘요. 사랑으로 은희가 노래하듯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 눈을 쳐다보며 확인하듯 물었어요. 미순아, 어때? 같이 살 거지? 여고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맞는 말만 제잘제잘거리는 은희 모습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살자. 저는 마음이 정해졌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정말? 정말이야. 같이 살자. 야호. 우리 같이 산다. 은희는 아이처럼 박수치며 좋아했어요. 영훈이도 지연이도 수미도 활짝 웃으며 좋아했어요. 엄마, 정말 좋은 결정이에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미순아, 울지 마. 기쁜 날인데. 은희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고마워, 은희야. 뭐가 고마워. 나도 좋은 걸. 그날 저녁 은희 집에서 모두 함께 밥을 먹었어요. 은희가 미리 준비했대요. 미순이 온다고 하루 종일 요리했어. 갈비찜에 나물 반찬에 된장찌개까지. 정말 오랜만에 맛있는 집밥이었어요. 맛있다. 많이 먹어. 이제 매일 같이 먹을 거야. 미순아,
아침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자. 점심은? 점심은 각자 알아서. 너무 붙어 있으면 실증 날 수도 있잖아. 은희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다시 여고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은희와 저는 설렜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제 집을 구경했어요. 정말 예뻤어요.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침실도 있고, 거실도 있고, 부엌도 있어요. 엄마, 여기서 편하게 살아요. 수미가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아이의 손을 꼭 잡아 주었어요. 자식들은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새 집에서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정말 꿈 같다. 아침에만 해도 요양원 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은희와 함께 살게 됐어요. 아들도 가까이 있고요. 여보, 잘 됐지?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이제 외롭지 않을 것 같아. 바람이 창문을 스쳤어요. 시원하고 좋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85살의 새로운 시작. 누가 우리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했겠어요? 하지만 있었어요. 정말 있었어요. 새 집에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매일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은희 집에서 소리가 들려요. 설거지 소리, 텔레비전 소리, 전화 통화 소리, 사람 사는 소리요. 혼자 살 때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어요. 지금은 달라요.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게 이렇게 큰 위로인 줄 몰랐어요.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도 이사를 왔어요. 출근길이 멀어져서 영훈이도 지연이도 아침 일찍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옆집에 아들이 있고 친구 은희가 있어서 든든해요. 요즘은 은희와 함께 매일 수다를 떨어요. 여고 시절 라면 끓여 먹다 혼났던 추억 이야기들을 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한참을 웃어요. 은희와 함께 걸어서 전통시장에 가고 신선한 창거리를 사서 저녁밥을 지어요. 오늘은 은희가 준비해준 저녁밥을 함께 먹고 마당에 나란히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았어요. 하늘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이런 노을을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어요. 예쁘다. 그렇지? 매일 이런 노을을 볼 수 있어. 노을에 비쳐 발그레한 얼굴로 은희가 물었어요. 미순아, 여기 오니까 어때? 좋아. 정말 좋아. 나도 좋아.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은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때 영훈이가 왔어요. 회사에서 오는 거니? 네, 어머니, 이모님, 안녕하세요. 영훈이 왔니? 은희도 영훈이를 반기며 인사했어요. 영훈이 얼굴이 환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밝은 모습 오랜만에 봐요. 예전에는 항상 걱정스러워 보이셨는데, 지금은 완전 다르세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이모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영훈이가 은희한테 꾸벅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별 말씀을. 미순이가 이사 와서 나도 정말 좋아.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이모님이 계시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정말 다행이다. 나야말로 미순이랑 영훈이랑 가까이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고맙다, 영훈아. 은희에게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하고 영훈이가 돌아갔고 다시 은희와 둘만 남았어요. 미순아, 아들이 엄마를 좋아하네.
은희가 제 옷깃을 여며주며 말했어요. 그런가 봐. 그럼 그거야. 자식이 부모를 좋아하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거니? 그리고 따뜻한 눈빛으로 제 눈을 응시하며 물었어요. 미순아, 넌 지금 행복하니? 응, 행복해. 그리고 은희에게 물었어요. 너도 행복하니? 물론이지. 미순이 너 덕분에 요즘 정말 행복해. 고마워, 미순아. 그 순간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요양원 간다고 생각하면서 절망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이 즐거워요. 인생이 정말 묘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도 좋은 일이 생기고, 끝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시작이고,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고맙고, 은희를 만난 것도 고마웠어요. 아들이 그리고 딸과 며느리가 사랑해 주는 것도 고마웠어요. 이 모든 게 다 고마웠어요.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고 은희 집에서도 소리가 들렸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은희와 함께하는 하루가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뜻밖의 행복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가족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어요. 때로는 그 사랑이 오해로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위한 마음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끝까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진짜 친구의 소중함도 잊지 마세요. 오랫동안 연락 안 했던 친구에게 용기 내어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저처럼 놀라운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 같은 따뜻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받고 힘내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어요. 끝까지 행복하게 살아가요.